안녕하십니까. 예.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기 기운이 약간 있어가지고 독감은 아닙니다. 예, 혹시 몰라서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64페이지 정비법이죠, 그죠? 정비법이고, 이번 주 종강하고,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들 심화 강의 이제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정비법하고, 주택법, 그 다음에 건축법 남아있는데,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264 보시면 됩니다. 264. 자, 정비법인데, 시험 문제는 6개가 나오거든요. 6개가 나오는데, 정비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여러분들이 관심이 아마 제일 많은 게, 우리 이제 공법 6개의 법률 중에서는 아마 정비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법 공부를 할 때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이 굉장히 많죠. 그와 관련된 법률들 규정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정비법은 전체를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복차, 흐름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 정비법에서는 여러분들이 뭐를 잡아야 되냐면, 사업 자체가 세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 그 다음에 재건축이 있는데, 정비법을 통상적으로 이제 수업을 해보면 조금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하는데, 어려워하는 이유가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게 좀 헷갈리게 돼 있어요. 이게 정비법이. 이제 헷갈린다는 게 뭐가 헷갈리냐면, 재개발로 알고 있었는데 시험용으로 들어가면 재건축이 답이 되고요. 재건축을 알고 있었는데 답이 재개발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유사성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좀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법 자체가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서, 정비법은 공부를 하실 때 어디에 중점을 두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효율적이냐면, 제일 먼저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먼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분을 한 다음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정비법에서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각 사업에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부분들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명확하게 정리가 되면 그 다음 이제 하나씩 깨 나가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우리가 전주에 도시개발 사업에서 환지를 배웠죠. 환지가 뭡니까? 효용이 감소된 토지를 효용이 정진된 뭐로 바꿔주는 겁니까? 토지로 바꿔주는 겁니다. 정비사업이 뭐냐면요. 효용이 떨어져 있거든요. 효용이 떨어져 있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있다라고 하면 야를 효용이 정진이 되어 있는 통상적으로 뭐로 바꿉니까? 아파트죠. 야로 뭐 하는 겁니까?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거. 환지는 뭐로 바꾸냐면 토지로 바꿔주는 건데 이 정비사업은요 뭐로 바꿔주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30평짜리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만약에 재개발이 됐어요. 재개발이 되고 나면 레미안 33평짜리 아파트에 들어갈 뭐로 바꿔주는 겁니까? 아파트로 바꿔주는 겁니까? 아파트에 들어갈 권리로 바꿔주는 거예요? 권리죠. 그래서 이걸 환권이라고 불러요. 환권. 환지는 토지로 바꿔주는 건데 환권은 권리로 바꿔주는 거예요. 옛날에 환권이란 말이 아주 옛날에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 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다음 중 환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이래가지고 1번 국토계획법, 2번 도시개발법, 3번 정비법, 4번 주택법, 5번 건축법 이렇게 나온 적도 옛날에 있어요. 아주 옛날에. 그러니까 뭘까요? 답은 정비법이에요. 정비법. 근데 환권이라는 말을 잘 몰라요. 수험생들이. 환권은 어려운 말이 아니고 권리로 바꿔주는 거, 권리.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요. 입주권이라고 부르죠. 입주권. 그죠? 분양권은 여러분들이 주택법에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당첨이 되면 그때 생기는 게 분양권이고 요거는 조합원의 집이거든요. 그래서 입주권이라고 부릅니다. 입주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바꿔주는 건데 바꿔줌에서 가지고 어떻게 바꿔줄 것인지. 그래서 이제 도시개발법은 노래로 부른다 그러면 우리가 저 푸른 초원 위에 뭐 하는 거? 그림 같은 집을 짓기 위한 택지를 만드는 게 도시개발법이었죠. 그죠? 그 정비법은 뭐가 이제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바뀌냐면요. 두꺼봐 헌집 줄게 뭐다오
새집다오. 이렇게 이제 새집으로 바꿔주는 거. 교환의 문제입니다. 교환. 교환을 하다 보니까 불편부당함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누군가에게 어떻게 바꿔주느냐. 바꿔주면서 가지고 불편부당함 없이 어떻게 형평성을 갖다 갖추면서 바꿔줄 것인지라는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상의 조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비법상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도 있고, 그 다음에 주택법상의 지역이나 직장 조합도 있거든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어떤 측면으로 보셨냐면, 우리가 요만큼의 정비 사업을 하는 구역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만큼의 재개발 재건축을 합니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재개발을 하는데 단독주택도 있고 다가구도 있고 그다음에 다세대도 있고 원룸도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각각의 소유자들이 자기 토지나 건물을 뭐한다? 출자를 하는 겁니다. 출자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나중에 뭐를 짓냐면 아파트를 짓겠죠. 그죠? 아파트를 지어서 이걸 뭐한다? 교환하는 문제가 정비사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직장조합하고 주택법에 있는 지역이나 직장조합하고 다른 측면은요. 지역이나 직장조합은 뭘 하는 거냐면요. 조합원들이 돈을 내서 뭐부터 사기 시작하냐면 토지를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건축을 해가지고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정비사업은 그게 아니고 토지가 이미 있어요? 없어요? 있죠? 토지를 출자하는 거예요. 출자를 하고 여기에다가 시공사를 선정해가지고 아파트를 짓죠. 그래가지고 누가 먼저 가져가냐면 조합원들이 먼저 가져가요.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거는 분양권 아니죠. 그거는 내 권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택법 적용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주택법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주택법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청약 통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주택법 적용을 받는데 이게 청약 통장이 필요 없거든요. 내 권리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 권리만큼을 받아가고 남는 물량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남는 물량이 있으면 그걸 뭐 한다? 일반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지에 가보면요. 권리가 두 개가 나오는데 입주권도 있고 분양권도 있어요. 입주권도 생기고 나중에 분양권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뭐가 되고요? 입주권이 되고 그다음에 남는 물량이 있어가지고 일반 분양을 하겠죠. 그죠? 그거는 뭐가 된다? 분양권이 됩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거래하느냐 입주권을 거래하느냐에 따라서 금액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고 그다음에 그게 조합원 물량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른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한 다음에 실무에서 아마 느끼게 될 부분들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 그러면 지금 배우려고 하는 정비법은 조금 수월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점을 어디에 맞출 거냐면요.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과 재건축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먼저 분석을 하고 차이와 공통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쓰는 쪽에다가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용어부터 해서 먼저 한번 싹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용어가 264페이지에 나오죠. 그죠? 264에 나옵니다. 자, 볼게요. 목적이 나오는데 목적은 필요 없습니다. 목적은 잘해보자 이 말이고 용어부터 나오죠. 정비구역이 뭐냐?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정된 곳을 정비구역이라고 부르겠죠. 그죠? 별 의미 없고. 그 다음에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정비사업은 보다시피 지금 몇 가지 사업이 있냐면 총 몇 개입니까? 5개로 되어 있는데 5개가 아닙니다. 3개입니다. 3개. 3개. 그 중간에 공공재개발 있죠. 공공재건축은 별도로 보지 마시고 재개발인데 뭘 강화했다? 공공성을 강화해놨다. 재건축도 공공재건축이라고 맨 밑에 나오죠. 그죠? 이것도 뭔데? 재건축으로 보셔야 돼요. 재건축인데 뭘 강화했다? 공공성을 강화했다. 그러니까 주체가 누가 되냐면 공공이 돼요. 공공이. 원래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을 누가 합니까? 네, 조합이 하죠. 조합이. 그죠? 조합이 하는데,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은 사업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가냐면 공공이 쥐고 갑니다. 공공이 쥐고 가니까 사업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겠죠. 그죠? 굉장히 빠른 어떤 장점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재개발 재건축지에 가보면 조합원들이 공공이 주도가 돼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걸 찬성하는 편입니까? 반대하는 편입니까? 주로 반대를 많이 하죠. 그죠? 반대를 하는데 이제 그 이유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데 재산권이다 보니까 공공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사업의 속도는 빠른 반면에 본인들의 의사가 좀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반대를 하는 경우들이 있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은 공공성이 강화되면 사업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재개발하고 재건축은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간과의 싸움.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여러분 알다시피 사업비가 단순하게 1, 200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데는 조 단위의 사업비가 들어요. 조 단위. 그러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금융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 있고, 그 금융비용 부담은 결국 나중에 좀 누구 부담이 될 수밖에 없나요? 조합원들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시간을 오래 끌면 끌수록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증가한다. 그래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더 증가하게 돼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사업의 특징을 먼저 한번 볼 건데 한번 볼게요. 자, 봅시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재개발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재건축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말을 안 써요. 그냥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도 한때 많을 때는요, 사업의 종류가 6가지나 있었거든요. 6가지인데 지금 3개로 다 정리되어 버렸습니다. 먼저 개선사업 한번 볼게요. 개선사업 보시면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그 다음에 정비 기반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극히 열악하고, 극히 열악. 정비 기반 시설은 다른 게 아니고, 기반 시설 중에서 정비사업과 관련된 게 정비 기반 시설입니다. 뭐 도로나 학교, 그죠? 공원 이런 것들이 정비 기반 시설이 될 것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답니까? 그냥 열악한 게 아니고 극히 열악하답니다. 극히. 그다음에 노후불량 건물이 그냥 밀집한 게 아니고 어떻게 밀집되어 있습니까? 과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사업을 하거나 하나 더 있죠, 그죠?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을 확충을 해줘요. 확충을 하고 우리가 주택을 주거 환경을 뭐한다?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이랍니다. 그리고 정비 기반 시설 도로로 한번 해볼게요. 도로가 극히 열악하대요. 극히 열악하니까 차가 다닐 수는 없겠죠. 사람이 겨우 다닐 수 있는 골목으로 연결되어 있을 거고, 노후불량 건물이 그냥 밀집한 게 아니고 과하게 밀집되어 있으니까 다닥 붙어 있겠죠. 어딥니까? 달동네. 그래서 주거환경 사업을 다른 말로 달동네 정비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물이 그냥 밀집한 게 아니고 과다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하거나,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인데 정비 기반 시설이나 주민 공동 이용시설, 기반 시설이나 공동 이용 시설을 확충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도로도 넓혀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하수도 또 추가 설치해주고, 공원도 설치하고, 학교도 넓혀주고 막 한대요. 누가? 지역 주민들이 하라 그러면 할 수가 없죠. 누가 하냐면 공공이 해줘요, 공공이. 그래서 주거 환경을 많은 방식, 철거한답니까? 보전한답니까?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한대요. 이러면 이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이렇게 이제 부른답니다. 일단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바로 밑에 보면 재개발이 나옵니다. 재개발은 정비 기반 시설이 어떻게 돼 있대요? 열악하죠. 열악. 극히 나이네. 열악하죠. 그죠? 열악하니까 도로로 따질게요. 도로로 한다 그러면 차가 다닐 수는 있다, 없다? 있다. 차가 다닐 수 있는데 두 대가 숭 하고 지나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일방 통행길이 많아요. 일방 통행길. 그리고 노후불량 건물이 과하게 밀집되어 있습니까? 그냥 밀집해 있습니까? 그냥 밀집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르네요. 재개발은 정비 기반실이 어떻게 되어 있고,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다?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사업을 하거나, 하나 더 있죠.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가 필요하죠. 이러면 이걸 뭐라 그런다?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재개발도 두 가지가 있는데,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가 필요하죠. 그죠? 그러면 야를 뭐라 그런다? 재개발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재개발은 주거 환경만 보는 게 아니라 주택만 보는 게 아니네요.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 보죠. 그죠? 그러니까 남대문 시장을 싹 밀어버리고 새로 지었어요. 그 뭐야?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자, 서울의 평화시장 아니면 낙원상가를 싹 밀어버리고 새로 지었다라고 하면 뭐야? 그게 재개발이다 이 말입니다. 재개발. 그 보니까 개선사업하고 재개발의 차이가 지금 극명히 드러나죠. 그죠? 개선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이 어떻게 돼 있고 극히 열악한데 야는 뭐하고 돼 있다? 열악이죠. 그리고 개선사업은 노후 불량 건물이 그냥 밀집이 아니고 과하게 밀집이 돼 있는데 야는 단순하게 뭐 됐다? 밀집이 돼 있죠. 그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간경 개선사업은 달동네에서 정비사업을 하면 이걸 주간경 개선사업. 그 다음에 그 밑에 동네에서 하면 그게 재개발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동네 특성을 갖다 대충 떠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은 보니까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니까 집집마다 주차 공간이 확보가 잘 안 돼 있겠죠. 그리고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겠죠. 그렇다 보니까 일방 통행길이 많아요. 그죠? 그리고 노후불량 건물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들이 이제 밀집이 돼 있는데 지은 지가 3, 40년 또는 5, 60년 된 주택들이 많은 지역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용도 지역으로 따진다 그러면 주로 어디가 해당될 수 있냐면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주로 해당될 수 있어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이 형성된 곳이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재개발 하는 데 가보면 여러분들 재개발 사업 하는 데 가보면 주로 어떤 곳들이 많냐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주거지역이 전용과 일반 주거지역으로 나누고 일반 주거지역은 1, 2, 3종으로 나누잖아요. 그죠? 1은 저층, 2는 중층, 3은 중고층이죠. 그죠? 그래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지역들이 재개발하는 후보지들이 좀 많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 재개발은 가만히 놔두시고요. 재건축으로 가시면 돼요. 재건축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반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양호하죠. 그죠? 그리고 노후불량 건물이 어떻게 있다? 밀집해 있죠. 그죠? 그래서 재건축은 정비 기반 시설은 뭐 하냐면 양호합니다. 도로나 학교 이런 것들은 잘 돼 있다 안 돼 있다? 잘 돼 있어요. 대신에 건물이 낡아가지고 물을 틀면 녹물이 콸콸콸 쏟아지죠. 그러면 이걸 재건축이라 부릅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공부를 처음 하신 분들은 재개발과 재건축이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밖에 있는 민간인들은 여러분들 통상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어떻게 구분했어요? 재개발, 재건축은? 그죠? 아파트는 재건축, 그 다음에 단독 다가구 다세대를 하면 재개발로 알고 있었죠? 아닙니다. 그런 말 한마디도 없잖아, 지금. 재개발, 재건축의 차이는요, 아파트면 재건축이고, 그 다음에 단독 다가구를 하면 재개발이다라고 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냐면 재개발, 재건축의 차이는 실제로 단독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재개발을 하는데 아파트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많습니다. 많은데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요. 재개발은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그다음에 재건축은 뭐하더라? 양호하죠. 그러니까 재건축을 할 때는 기반시설을 손댈까 안 될까? 손댈 필요가 없어요. 기반시설이 양호하기 때문에. 그게 뭐만 손대면 돼요? 노후불량 건물만 손대면 돼요. 근데 재개발은 기반시설이 뭐하기 때문에 열악하죠. 그러니까 뭘 손대야 돼요? 기반시설을 손대야 돼요. 그래서 그 지역 전체를 갖다가 손을 대면 재개발. 건물만 손대면 재건축.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구분을 그렇게 합니다. 전체를 손대느냐 아니면 건물만 손대느냐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지금 수도권이나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곳들은 대부분이 뭐가 잘 돼 있다? 기반시설이 잘 될 수밖에 없죠. 아파트를 지을 때 원래 이제 처음에 택지가 만들어져야 되고 거기에 맞는 도로망이라든지 각종 기반시설이 잘 깔려져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잘 돼 있단 말입니다. 단 이제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서 기간이 30년, 40년, 50년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불량 건물이 이제 속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기반시설을 손대기보다는 뭐를 주로 손대기 시작하냐면 우리가 노후불량 건물을 손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이꼬르 재건축 내지는 단독 다가구 이꼬르 재개발이라고 하는 이제 나름대로의 공식이 성립돼 있는데 그게 100% 시험용으로 내지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구분하는 논리적 기준에서는 맞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는 기반시설이 열악하면 뭐가 되고
재개발, 꼬로 재개발할 때 뭐를 손대야 된다? 기반시를 손대야 돼요. 재건축은 뭐가 양호하다? 기반실이 양호하죠. 근데 노후 불량 건물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뭐만 손대면 돼요? 노후 불량 건물만 손대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공공재개발이 나오거든요. 공공재개발하고 맨 아래에 공공재건축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공공재개발 한번 보실래요? 공공재개발 보시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가 사업 시행자 내지는 대행자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이 관여하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나 연면적 중에서 토지등 소유자 조합원입니다. 토지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먼저 주고, 토지등 소유자에게 먼저 주는 겁니다. 나머지 주택 세대수, 연면적의 20에서 5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지분형 주택이라든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뭐란다? 공공재개발이다. 이래 부릅니다. 공공재개발은 여러분들이 있는 원문을 전부 다를 기억할 필요는 없고, 누가 개입하기 시작하더라? 시장구조나 주택공사가 개입을 하죠. 그죠? 그러면 공공재개발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밑에 공공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말이 계속 나오죠. 1번, 시장구조나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 내지는 대행자로 참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종전의 용적률이나 토지 면적이나, 그 다음에 기반세 현황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대수 160%입니다. 그게. 이상을 건설 공급을 해주면 이걸 공공재건축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요거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은 여기에서만 언급을 하니까 참고하시고, 그냥 공공재개발은 뭐로 생각하시면 됩니까? 재개발의 절차나 나름의 논리 구조를 다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공공재건축도 역시 뭐의 절차, 재건축의 절차나 그 다음에 논리 구조를 그대로 따라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주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 기반설이 어떻게 됐나요? 극히 열악하죠. 차이가 여기서 세 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재개발은 열악, 재건축은 양호. 그 다음에 노후 불량 건물에서 가지고 주환경 개선 사업은 어떻게 돼 있어요? 과하게 밀집이죠. 그리고 재개발은요, 밀집. 그 다음에 재건축도 밀집되어 있다.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선 사업에서 한계가 더 나오죠. 단독 다세대가 밀집이 되어 있는데,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을 확충한답니다. 누가 확충해 줄까, 이거? 확충을 누가 한다고요? 공공이 합니다, 공공이. 그리고 주택을 많은 방식. 철거하는 게 아니에요.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 그 다음에 재개발에서는요,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 도시 기능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하는 게 재개발이라고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남대문 시장, 서울의 세운상가, 동대문 시장을 싹 밀어버리고 새로 지었다라면 그게 이제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재개발은 여기에서 특징 때문에요, 나중에 철거하고 나서 짓는 게 주택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주택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뭘 짓는다고 이야기하냐면 나중에 나오는데 건물을 건축한다 이런 겁니다. 건물 건축. 그죠? 그래서 왜 그런데라고 했을 때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 우리가 상권 활성화 내지는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주택의 범위를 갖다 국한시켜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나중에 주택보다 범위가 넓은 건물을 건축한다라는 말이 여기에서 이제 뽑아져 나올 겁니다. 그거는 좀 이따가 한번 정리를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요 사업의 특징을 이제 봤습니다. 자, 한번 더 볼까요? 정비 기반설이 극히 열악하면 뭐야? 열악하면 재개발, 양호하면 재건축이죠. 재건축. 그리고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상권 활성화 내지는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서 필요하면 그게 뭐야? 재개발이죠. 단독 다세대가 밀집되어 있는데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 이용시설을 확충해줍니다. 도로도 넓혀주고 공원도 설치하고 해주는데, 그죠? 주택을 철거하는 게 아니고 보전 정비 개량하면 뭐야? 그게 주환경 개선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노후 불량 건물이 밀집되어 있으면 그게 뭐야? 재건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토지 등 소유자란 말이 나올 겁니다. 요걸 좀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토지 등 소유자가 어디에 나오냐면 268을 한번 보실래요? 268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이 토지 등 소유자를 왜 아셔야 되냐면 정비구역에서
정비구역에서 입주권이라는 걸 준다고 했는데 입주권은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만 주냐면 토지 등 소유자한테 줍니다. 토지 등 소유자. 나중에 조합원이 누가 되냐면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돼요. 즉 다르게 이야기하면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물건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을 하실 건데 합격하시고 나서 정비구역에서 만약 개업을 했다면 이 토지 등 소유자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중개를 했다면 대형 참사가 벌어집니다. 이거는 분양권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고 청산 대상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아닙니다.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이게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에서의 토지 등 소유자하고 재건축에서의 토지 등 소유자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요 구분을 좀 해 두셔야 됩니다. 보시면 자, 토지 등 소유자 한번 볼게요. 9번 268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라는 것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신탁업자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위탁자를 뭐로 본다? 토지 등 소유자로 본다. 이 말이죠. 이 별말이 아니고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자, 전 보실래요? 재개발, 재건축을 합니다. 여기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아파트가 있을 수 있고요. 단독이나 다가구 다세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가불병정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가불병정이 조합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신탁 방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야를 뭐라 그래요? 야를 신탁했으니까 야를 뭐라 그런다? 위탁자라 그랬죠? 위탁자. 그럼 받았어. 받은 사람을 뭐라 그래? 수탁자로 부르겠죠. 그죠? 수탁자들이, 위탁자들은 토지를 신탁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탁자가 토지를 신탁받아가 정비사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누가 되느냐 얘기죠. 토지 등 소유자가 수탁자가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토지 등 소유자 결국 분양권은 누구한테 줘야 돼요? 위탁자한테 수탁자한테 줘야지. 위탁자한테 줘야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누가 토지 등 소유자가 된다? 위탁자가 된다. 거의 그 말이야 지금. 별 말이 아니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만부터 다시 봐요. 다만. 토지 등 소유라는 것은 다음 항목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르는 신탁업자가 가벌병정이 생각하면서 읽어봐요. 배가 아니야. 아무 말도 아니야 이거. 근데 여러분들 혼자 읽어보면 어렵다고 이거. 신탁업자가 가벌병정이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한국 토지 신탁 해볼게요. 한국 토지 신탁이 만약 신탁을 위탁을 받았어. 그러면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누구를 토지 등 소유자로 보게 되라? 위탁자. 누구요? 가불병정. 이 사람들이 토지 등 소유자가 된다. 즉,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뭘 받는다? 분양권을, 입주권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근데 보시면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누가 된다고 되냐면, 그죠? 누가 돼 있어요? 토지 또는 건물 또는 지상권자. 각각각이죠. 또는이죠. 각각각. 근데 밑에 보니까 재건축이 나오는데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차이를 좀 아셔야 되는데 볼게요. 주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에서는요, 누가 토지 등 소유자가 되냐면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연결이 뭐로 되냐면 엔드가 아니고 OR입니다. 각각각입니다. 각각각. 그러니까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 있다. 나중에 토지 등 소유자가 누가 되냐면요, 조합원이 됩니다. 조합원. 그죠? 건물만 가지고 있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리고 지상권자가 될 수 있죠. 근데 재건축에 가보니까 다르네요. 재건축은 누가 토지 등 소유자로 되냐면 건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에서 왜 다르냐면, 자, 이거부터 분석해 볼게요. 재건축에서 토지등 소유자는 건물 및 그 부속 토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가 수식하는 게 뭘 수식합니까? 여기서 그가 뭘 수식해요? 그렇죠. 요 그는 뭘 수식? 앞에 있는 건물을 수식합니다. 그래서 재건축에서는 토지등 소유자가 누가 되냐면요,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이 깔고 있는 토지에 돼요. 건물이 깔고 있는 토지. 근데 재개발에서는 나대지가 토지등 소유자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재건축에서는 나대지가 토지등 소유자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구역이 정비구역이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에 따라서, 자, 재개발에서는 나대지가 토지등 소유자 입주권이 나와 안 나와? 나와. 근데 재건축에서는 나대지 토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 입주권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개업한 곳이 재개발 정비구역인지 재건축 정비구역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돼줘야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권리자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토지 소유자는요, 나대지를 말해요. 나대지. 나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토지등 소유자가 될 수 있다. 근데 재건축은 나대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재건축에서 나대지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가니까 그게 나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있죠? 토지등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조합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청산으로 가는 겁니다. 청산. 청산이 되는 겁니다. 청산. 자, 두 번째는 재개발하고 개선사업은요, 건물만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만 가지고 있어요. 건물만 가지고 있어.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토지등 소유자가 돼야 안 돼요? 돼요. 꼬로 조합원이 될 수 있죠. 근데 재건축에 보니까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건물 및 그 부속 토지거든.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이 깔고 있는 토지에 돼요. 그러니까 뭘 가져야 되냐면 건물하고 토지를 둘 다 가져야 돼요. 둘 다. 그죠? 그래서 재건축에서는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토지등 소유가 될 수 없다. 토지등 소유가 안 된다는 것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르게 얘기하면 청산 대상이 돼버린다. 그 다음에 지상권자죠. 개선사업이나 재개발은 지상권자가 토지등 소유자가 돼야 안 돼요? 돼요. 근데 재건축에서는 토지등 소유자가, 지상권자가 토지등 소유자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재개발하고 재건축의 토지등 소유자가 유사합니까? 완전히 다릅니까? 완전히 달라요. 유사한 게 아니고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여기서 이제 조금 깊게 들어가면 토지 소유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토지를 1제곱미터 가지고 있다. 그러면 토지등 소유자가 맞다, 아니다? 맞죠? 맞죠? 근데 조합원이 될 수는 없어요. 안 돼요. 1제곱미터는 안 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이 끝이 나고 나면 이제 실무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배우는 건데, 이걸 미리 말씀드리면, 서울에서는요, 90제곱미터 이상을 가져야 돼요. 90m로 가지고 있으면 청산 대상이 돼버립니다. 요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면 무허가 건물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문제가 돼요. 무허가 건물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죠? 이런 등등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짜 시험에 합격을 한 다음에 그때 이제 실무 단계에서 이제 무허가 건물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이런 등등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일단 여기서 첫 출발은 요거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걸 구분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은 각각각이 나오면 돼요. 각각각. 토지 또는 건물 또는 지상권자. 그리고 재건축은 토지등 소유자가 누구라고요? 둘 다를 가진 사람. 둘 다. 뭐하고 토지하고 건물하고 둘 다를 가지면 돼요. 둘 다. 근데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문제가 될 게 없죠. 그죠? 아파트는 왜냐면 여러분들이 등기부등본을 때 보면, 그죠? 101동 501호에 대해서는 구분 등기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고, 그게 대지 사용권이 있나요, 없나요? 대지 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등 소유자, 조합원이 지위를 가지고 내지는 토지등 소유자의 지위를 가지고 어디에서 다툼이 심할까요? 재개발에서 다툼이 굉장히 심합니다. 재개발에서. 그래서 오늘 나중에 여러분들이 따로 이제 한번 합격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하고 재건축에서 토지등 소유자 차이점에 있어서는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은 어떻게 된다고요? 각각각이라면 돼요. 각각각. 그리고 재건축은 누구라고요? 둘 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 두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지등 소유자가 결국은 나중에 누가 된다고요? 조합원이 될 겁니다. 조합원. 토지등 소유자. 그 시험에서 어떻게도 출제를 하냐면요. 몇 번 나왔는데
나중에 다음 중 토지등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이렇게 나오기도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출제하는 경우도 있고, 다음 중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이렇게 해서 변형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장으로 다시 가볼까요? 노후불량금벌이 나오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67에 가면 정비기반시설이 나오죠. 정비기반시설은 그냥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인데 뭐하고 관련된 거? 정비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이 정비기반시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267 4번에 찾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정비기반시설이라는 것은 도로나 상하수도, 그 다음에 국어, 공동구, 공용주차장, 공원 이런 등등을 말하죠. 그 박스에 뭐 종류가 나오는데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는 국토계획법에서 기반시를 배웠기 때문에 정비사업과 관련된 기반시를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철도가 기반시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기반시설 맞죠? 근데 정비기반시설은 아니죠. 왜냐면 철도가 기반시설을 맞는데 정비사업과 관련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철도는 없잖아, 거기 보니까. 상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공항이 기반시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근데 정비사가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정비기반시설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반시설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국토계획에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반시설이에요. 기반시설인데 뭐하고 관련된 거? 정비사과 관련된 기반시설로서 녹지나 하천, 공공지, 그죠? 광장, 소방용수 뭐 등등이 쭉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이 나옵니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그 다음에 작업장, 뭐 기타 시설을 말한다 이래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뭐 등등이 쭉 나오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서 정비사업 용어 정의 파트가 시험에 한 번씩 출제를 하는데 가장 많이 나온 게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문제를 갖다 줄 때 그냥 맞춰라 이러면서 던져줄 때 내는 문제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는 정비사업으로 만들어진 토지를 대지라 부릅니다. 그 대지에서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게요. 지목을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집니다.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입니다. 지목 안 따집니다. 지목 불문입니다.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정비법상의 뭐다? 대지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단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사업시행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토지등록서에 좀 전에 했고, 그 다음에 주택공사 등이라는 것은 주공하고 지방공사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고, 그 다음에 정관 등, 이걸 개발법에서 한번 했죠, 그죠? 정관, 규약, 시행규정을 합쳐가지고 뭐라 그런다? 정관 등이라고 부릅니다. 규약은 누가 만드는 규범을 말합니까? 민간. 정관은 조합이 만드는 규범이 정관이고, 민간이 둘 이상 모여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둘이 싸울 수 있죠. 그때 만드는 규범이 뭐야? 규약. 공공이 둘 이상 모여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이때 둘이 싸울 수 있으니까 만드는 규범이 뭐야? 시행규정. 이렇게 해서 정관, 규약, 시행규정. 이렇게 해서 각각의 개념들만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가 여러분들 용어인데, 뭐 정비법상 용어에는 요 두 개 정도만 토지등 소유자이고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우측에 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네. 269에 보니까 노후불량금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나중에 정리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정비기반시설 아까 받고, 공동이용수도 받고, 대지, 단지, 사업시행자, 토지등 소유자, 주공, 정관. 작년 문제네요, 그죠? 이번이 작년 문제네. 토지등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뭐 아주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작년 문제인데, 볼까요? 토지등 소유자. 개선사업은 토지등 소유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각각각. 아이, 왜 그래. 각각각. 건물 맞잖아. 재개발 누구요? 각각각. 지상권 맞잖아. 재개발 각각각. 그죠? 건물 소유자. 재건축 둘 다 건물 및 그 부속 토지 맞네요. 재건축 그죠? 지상권자가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 답은 5번. 너무 쉽게 나왔죠, 작년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문제를 갖다 줍니다. 예. 하나 맞춰라 하면서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에 해당하는 문제. 그 다음에 1번도 재작년 시험에 많이 나왔죠. 1번 한번 봐봐요. 24, 28, 34 이런 많이 나왔습니다. 정비기반설이 아닌 것은 나왔거든. 그죠? 정비기반설이 아닌 것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은 정비기반설이 아니고 주민 공동 이용시설이죠. 그 답이 5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는 어렵게 출제하는 파트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한번 내볼게요. 한번 내볼게. 정비기반설이 극히 열악합니다. 뭐야? 중앙계산.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설이 극히 열악하는 거 뭐더라? 주거환경 개선사업. 노후불량 건물이 그냥 밀집한 게 아니고 과하게 밀집하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개선사업은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되어 있는데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을 해야 돼요. 근데 확충은 지역 주민들이 할 수는 없겠죠. 누가 확충할까요? 공공이 확충해주고 주거 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합니다. 뭐예요? 이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합니다. 노후불량 건물이 밀집돼 있어요. 뭐요? 재개발이죠.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상권 활성화 내지는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합니다. 뭐요? 재개발이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은 양호한데 노후불량 건물이 밀집돼 있습니다. 뭐요? 재건축입니다. 그리고 토유동 소유자에 있어 가지고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토유동 소유자는 누가 된다고요? 각각각. 간단히 그래야 됩니다. 각각각. 토지, 건물, 지상권. 그 다음에 재건축에서는 누가 토유동 소유자가 됩니까? 둘 다. 토지하고 건물을 둘 다 가진 사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 출발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헷갈리면 다음 다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뭐를 떠올리면 되냐면 개선사만 보실래요?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물이 과하게 밀집한 달동네잖아요. 그죠? 달동네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에게 자발적으로 사업 맡기면 사업 진행이 잘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리고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되는데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 준다고 했거든. 누가 확충한다고 했어요? 공공이. 그래서 개선사업은 사업의 주도권을 누가 지고 있냐면 공공이 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선사업에서는 조합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개선사업 조합 안 나와요. 이 사업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조합이라는 게 없고 누가 주도가 돼서 사업을 한다? 공공주도로 개선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고 열악, 노후불량 건물이 밀집되어 있죠. 그리고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상권 활성화 또는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지어지는 게 주택에 국한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데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이거는 건물을 건설한다 이래 나오고 주택을 짓는다는 말을 안 씁니다. 건물을 건설한다. 그죠? 그 다음에 재건축은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노후불량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재건축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볼 건데 먼저 사업의 방법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디를 가시면 되냐면 290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290 290으로 가보십시오. 자, 사업 시행 방식이 있는데 사업 시행 방식이 다 달라요. 중요하죠.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들 조합이라든지 다른 사업들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방식 한번 볼게요. 먼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사업 시행 방식이 몇 개냐면 4개입니다. 개선사업은 다음 하나의 방법 또는 이를 혼용, 섞어서 하는 방법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자, 첫 번째, 정비구역 안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누가 정비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누가 다시 정비구역 안에서 지금 개선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특징에서 끄집어내야 돼.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누가 공공이 소유자가 많은 방식 스스로 개량하는 방식. 아까 보전 정비 개량한다고 했죠. 누가 스스로가. 여기서 포인트는 스스로 셀프입니다. 셀프. 스스로 개량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거는 철거하는 게 아니겠죠. 철거하는 게 아니고 주택을 고쳐서 쓰는 겁니다. 고쳤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비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뭐해서 수용해서 주택을 건설하고 나서 토지등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방식.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하는 방식? 환지로 환지. 환지가 개발법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환지. 그래서 그 환지인데, 자, 여기서 이제 환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조금만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환지의 의미에 대해서. 그 다음 네 번째가 인가받은 뭐에 따라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한 방법. 이 관리 처분 계획이란 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리 처분 계획. 정비사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관리 처분 계획.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한 다음에 정비구역 근처에서 내지는 정비구역 안에 개업을 하시면 관리 처분 계획이란 말은 정말로 많이 쓰는 말입니다.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뭘 준다고요? 주택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런 사업 방식이 몇 개 있어요? 4개죠, 4개. 첫 번째 셀프. 두 번째, 수용. 세 번째, 환지. 네 번째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뭘 준다? 주택을 준다. 이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뭘 준다라고 하면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철거하고 나서 새로운 걸 공급해 준다라고 할 때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뭘 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사업의 시행 방식이 몇 개 있더라? 4개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재개발이 나오죠. 재개발은 사업 시행 방식이 2개입니다. 자, 뭐에 따라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뭘 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건물이죠. 주택 아니죠? 왜 건물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좀 전에 설명드렸죠. 재개발은 어디하고 어디에서?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상권 활성화 내지는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서 사업을 하니까 서울의 남대문 시장, 부산의 자갈치 시장, 국제시장, 그죠? 평화시장 싹 밀어버리고 새로 지었다라면 그거는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건물이 돼야 됩니다. 건물. 그 다음에 뭐가 된다? 환지가 됩니다. 환지. 아까 개선사업도 환지가 되죠. 그죠? 근데 여기도 환지가 됩니다. 환지. 자, 일단 보고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재건축이 나올 겁니다. 밑에. 자, 재건축에서 방식이 보니까 재건축은 인가받은 뭐에 따라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뭘 주네요?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 및 뭘 줄 수 있다? 오피스텔을 건설 공고하는 방식에 따르면 오피스텔을 줄 수 있어요. 재건축에서는. 오피스텔. 근데 오피스텔은 아무 데나 안 돼요. 다만 단지에 있지 않은 건물의 경우에는 지역 여건 환경을 고려해서 정비로 보는 사업이 하나인데 오피스텔 공급이 밑에 참고학습에 나옵니다. 오피스텔 건설 공급하는 경우에는 어디에서만 줄 수 있다?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습니다. 자, 약속할게요. 앞으로 수업하다가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뭐 한다란 표현들이 공법상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많이 나올 건데 이거는 저하고 약속을 합시다. 역세권으로 할게요. 역세권.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라는 말이 나오면 역세권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아무데나 재건축한다고 해서 오피스텔을 아무데나 지을 수는 없죠. 어디에서만? 역세권에서만. 이 경우 오피스텔의 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몇 프로 이하? 30% 이하만 해서 지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 방식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자, 한번 일단 판서를 하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개선, 재개발, 재건축. 자, 개선사업의 사업 시행 방식은 총 4개입니다. 4개. 첫 번째가 뭐 하는 방식? 스스로, 셀프. 두 번째가 수용. 세 번째가 환지. 네 번째가 뭐에 따라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뭐를 공급하는데? 라고 하니까 주택을 주는 방식입니다. 시험 문제입니다, 이 지금. 자, 재개발은 사업 방식이 몇 개 있냐면 2개 있어요. 그죠? 뭐에 따라서, 그러니까 똑같네.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라는 말은 똑같은데, 주는 게 주택이 아니네.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줍니다.
두 번째는 뭐가 되고요? 환지가 되네요. 재건축은 방식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뭐에 따라서? 똑같아요.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야는 뭘 주는 데라 하니까 주택도 줄 수 있고요. 뭐도 하나 하더라? 오피스텔도 줍니다. 근데 오피스텔은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죠. 어디에서만 줄 수 있다? 역세권. 역세권이 어딘데요?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이렇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지금 시험 문제가 지금 보여요. 그죠? 시험 문제가 뭐가 보이냐면 지금 공통적으로 지금 하는 방식이 뭐야? 예, 관리 처분 계획을 말하는 거죠. 주택만 주면 개선이죠. 그런데 건물을 주면 오피스텔을 줄 수 있으면 재건축이죠. 관리 처분 계획이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환지가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은 환지가 되는데 재건축은 환지가 돼, 안 돼? 안 되죠. 환지가 재건축은 안 돼요. 그죠? 자, 환지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환지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개발법에서 배웠단 말입니다. 환지란 것은 효용이 감소된 토지 대신에 효용이 증진된 토지로 바꿔주는 게 환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개성구역입니다. 개성구역. 달동네거든요. 달동네. 자, 달동네인데 달동네에서 환지를 한대. 자, 예를 들어서 달동네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내지는 건물이 10평이야. 달동네니까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자, 1평입니다. 근데 환지를 냈어요. 토지 부담률이 50%를 뗐어요. 그럼 나중에 몇 평을 주겠어요? 5평으로 뭘 줍니까? 토지로 주겠지. 그죠? 그럼 바다가 뭐 할 건데, 개선사업 달동네에서. 지금 정비사업인데 환지 방식으로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 자, 다르게 해볼게요. 자, 재개발하는데 환지가 된답니다. 재개발하는데. 자, 재개발은요, 단독, 다가구,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이거든요. 자, 다세대주택 해볼게요. 다세대주택에 누군가가 18평짜리 빌라에 살고 있어요. 대지 지분이 5평이야. 환지를 한대. 환지를 해가지고 주는 게 보니까 토지 부담률 50%를 뗐어. 원래 지분이 5평이거든요. 그럼 몇 평을 받는데요? 2.5평. 바다가 뭐 할 건데, 그거.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환지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환지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죠? 이 환지가 뭐더라? 그죠?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토지 대신에 토지를 주는 그런 환지로 이해해가지고는 절대로 이해 못 합니다, 이거는. 그죠? 그래서 이 환지가 바로 무슨 환지냐면, 도시개발법에 가면 환지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평면 환지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입체 환지. 입체 환지는 뭘 주는 거라고 했어요, 제가? 아파트를 주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 환지는 무슨 환지를 말한다? 입체 환지를 말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요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환지는 왜 하냐면요. 효용이 감소된 토지를 효용이 정진된 토지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 재건축에서는 왜 환지가 없느냐라고 했을 때 논리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성구역은 어디에 사는 겁니까? 달동네. 재개발은요. 그 밑에 동네. 그죠? 그 다음에 재건축은 그 옆에 동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효용 정진이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개성구역과 재개발은 대지 효용 정진이 돼 있는 곳이다. 주로 안 돼 있는 곳이다. 안 돼 있는 곳들이 많죠. 여기는 기반설이 양호하죠. 효용 정진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그러니까 환지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환지는 어디만 한다? 개선하고 뭐만 한다? 재개발만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에서 환지가 된다고 했을 때 그 환지를 뭐로 생각하시면 평면 환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무슨 환지로 이해된다? 입체 환지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7번 보면서 할게요. 자, 셋 다 공통점에서 관리 처분 계획을 만든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만 주면 뭐예요? 개선 사업. 건물을 주면 재개발. 재개발이 왜 건물을 준다고 생각해야 돼? 왜? 그렇지.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재개발은 사업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에 국한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세운상가, 그 다음에 남대문 시장을 정비사업하면 그게 뭐야? 재개발이니까. 그러니까 주택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 뭘 줘야 된다고요? 건물을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재건축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뭘 주는데요? 주택만 주는 게 아니고 뭐도 가능하더라? 오피스텔. 근데 오피스텔은 아무 데나 주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재건축을 할 때? 역세권 어딘데? 그렇지. 그렇죠? 그 다음에 환지가 되는 게 두 개죠. 세 가지 사업 중에 환지가 되는 게 뭐야?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이고, 환지가 안 되는 게 한 개 있죠. 뭐야? 재건축이죠. 스스로 방식으로 가능한 게 뭐야?
주환경 개선사업. 수용이 가능한 게 주환경 개선사업.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차이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차이가 상당히 중요하고 시험에서 굉장히 잘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한 번 더. 자,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만 주면 뭐야? 주환경 개선사업. 그죠? 그 다음에 주택 플러스 오피스텔을 줄 수 있으면 재건축. 그죠? 그 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건물을 주면, 재개발이죠. 재개발. 환지가 안 되는 게 한 개 있죠. 재건축.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왜 환지가 안 되는지를 생각해야 돼. 왜 재건축으로 환지가 안 되냐면 효용 증진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환지가 안 되죠. 근데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은 환지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환지는 무슨 환지를 말한다고요? 입지 환지를 말하더라. 그리고 셀프 방식으로 가능한 게 뭐밖에 없더라고요? 개선 사업. 수용이 가능한 게 뭐밖에 없어요? 주환경 개선 사업. 이렇게 해서 사업의 특징, 사업 방식을 먼저 여러분들이 익혀두시면. 이게 완전히 익혀져야지 이제 관리 처분계획 파트라든지 다른 파트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그 옆에 291에 보니까 2절에 뭐가 나옵니까? 사업 시행자가 나오죠. 그죠? 자, 사업 시행자 나오는데, 이거는 좀 쉬었다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쉴게요.